2017년 하반기 공채를 30% 확대한 그곳. 뭐니 해도 가장 인기를 모으는 그곳. 억소리 나는 연봉에 취준생들이 모여드는 그곳. 금융권! 황금기를 맞이한 금융시장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을 인텔리전트한 예비은행원이 될 준비는 되셨나요? 하반기 공채 시즌을 맞아 잡정부센터에서 준비한 금융권 특집. 금융권 취업의 골든벨을 울려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김신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자, 월요일 우리은행 그 신입 행원 공채 서류 전형이 어제죠, 일단 시작이 됐고요. 이달 말에 국민은행도 신입 행원 채용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각각 300명 이상의 신입회원을 채용할 계획이어서 은행권 취업을 준비하던 그 취준생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그 시중은행 채용에 좀 수만 명이 몰리게 되는데 정작 채용되는 건 보니까 뭐 100명 정도 겨우 넘겼었는데요. 어쨌든 올해는 훨씬 더 채용문이 좀 넓어져서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넓어져서 다행한 생각이 들고요. 이런 때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라라는 맞아요. 말이 있잖아요. 저희 잡정보센터가 이번 주 내내 은행권 합격 전략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금요일까지 쭉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은행권 취업의 합격의 꿈 이루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취준생들의 성공 취업을 위해서 잡정보센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공채 공고 분석부터 채용 규모와 스펙 그리고 경쟁률 분석은 물론이고요. 네, 합격을 위한 모든 노하우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죠. 공채의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은행권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꼭 한번 만나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행권 취업의 전설, 레전드 미스터 뱅 류수환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차분하시고 여전히 인자하시고. 네. 근데 진짜 오랜만에 보신 것 같아요. 3개월 됐나요? 그러니까요. 예. 그동안 뭐 하셨어요? 하반기 농사 지어야죠. 하반기 우리 은행권. 취업하는 친구들. 그러셨군요. 네, 여름의 끝자락인데 네. 굉장히 또 시원해 보이시고. 머리를 확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올 하반기가 그 어느 때보다 바빠질 것 같다 이렇게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은행권 채용 규모가 늘어서 참 다행이네요. 예,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늘어서 다행이고 이번 하반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어제 오전 10시 35분이었습니다. 우리은행 온라인 지원 페이지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분 어제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역시 확인을 뭐 했다고 합니다. 전설의 그 브리퍼답게 그렇죠. 저희가 한번 또 불러봐야겠죠? 네, 불러보겠습니다. 네. 김하윤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전설의 브리퍼 김하윤입니다. 제가 어제 잡정보센터 끝나자마자 가서 우리은행 채용 홈페이지를 살펴봤는데요. 제가 자세한 내용 찬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온라인 입사 지원 버튼을 누르면요. 기본 지원 사항을 클릭하게 됩니다. 우리은행 신입행원을 채용 선택하게 되면 희망 근무지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서울과 경기, 인천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 1지망과 2지망을 선택하고 나면 이 원하는 지역구까지 구체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름과 국적, 주소, 연락처, 이메일 보훈 장애 여부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어서는 학력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와 입학 연도, 졸업 연도, 전공 학점까지도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어서 외국어 어학 성적이나 해외 체류, 외국어 전공 사항 등을 적을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전문 자격증을 작성하는 란도 따로 있는데요. 전문 자격증의 경우 나중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까요. 꼭 이게 증빙이 되는 그런 전문 자격증만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대외 활동과 봉사 활동, 사회 경력을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모두 이 역시도 서류로 증빙 제출해야 한다는 점 확인하셔야겠고요. 대외 활동과 봉사 활동은 2012년 8월 이후에 한 것만 인정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자소서 항목이 남아 있는데요. 자소서 항목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이스토리, 아래 제시어를 자유롭게 선택 활용해서 본인의 가치관과 삶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제시어는 고객, 행복, 미래, 도전, 정직, 신뢰, 인재, 제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동기인데요. 우리은행 지원 동기와 입행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왔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3번의 소제목은요. 내목 완수입니다. 더 높은 목표를 세워 달성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과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입니다. 네 번째 항목은 영선반보인데요. 우리은행은 실물 로봇, 로보 어드바이저, 우리로보 알파, 음성인식 AI 뱅킹, 소리, 실시간 외국어 대화 번역, 위비톡 등 창의적이고 발빠른 서비스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창의적인 사고와 남보다 한 발 앞선 노력으로 이뤄낸 본인의 성과에 대해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번 항목입니다. 네, 입행 포부인데요. 우리은행은 2020년까지 아시아 탑10, 글로벌 탑 5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인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해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017년 하반기 우리은행 신입행원 온라인 지원 방법과 자소서 항목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합격할 수 있을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한규 캐스터가 아주 훌륭하게 싹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하반기부터 100%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김한규 캐스터가 시작하자마자 저 이윤정 아나운서 둘이 야 블라인드 좀 맞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했었는데 사진도 받고 학점도 받고 고등학교 석차도 받고 예, 아까 보니까 어학 점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거 블라인드 아닌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 아니죠. 그 기존 방식하고 똑같은데요. 예. 그 이번 하반기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공기업부터 일단 먼저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시스템 바꾸려면 돈 많이 들죠. 시간도 돈뿐만 걸리고. 아니고 네. 어떤 시스템 자체가 이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되니까 우리 시중은행에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올해는 아마 아니지 않을까. 올해는 그냥 않다. 지금 현재 방식대로 가지 않을까 싶고 바로 얼마 전에 대구은행에서도 채용 공고가 떴는데요. 대구은행에서도 그대로 역시 지금 똑같은 작년하고 블라인드 똑같은 아니고 방식으로 안 블라인드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기타 외국어 입력란에는 영어가 아닌 그러면 제2 외국어만 넣어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아까 우리 김하용 캐스터님 그 설명해 주셨을 때 그 클릭을 해보면 영어는 네. 없습니다. 영어는 없고 영어는 기본인 거군요, 그러니까. 예. 어. 영어는 없고 포르투갈어, 아랍어, 예.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이런 그 이외국어가 주로 있으니까 그쪽으로 특히 이제 우리은행이 해외 진출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쪽에 의학 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주로 이제 클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보니까 대외 활동, 봉사 활동, 경력사항 이게 경력사항 그렇다 치지만 그 대외 활동이나 봉사 활동도 그대로 다 작성하게 돼 있는데요. 네. 그리고 나이 제한을 없앴는데 대외 활동과 봉사 활동이 2012년 이후면 졸업하고 일을 하다가 이번에 지원한 30대는 아예 쓸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정말 블라인드 블라인드 채용 채용이 정말 아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네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도 이후면 지금 5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5년인데 30대면은 그럼 지원할 수 없냐가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30대도 이제 지원을 하되 5년이면 35살 넘었다 그러면 이제 좀 적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뭘 했느냐 이런 예. 거에 대한 게 더 중요하겠네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30대 나이 제한은 없지만 빈 공간에 30대 대한? 중후반이라고 해서 지원 못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 2012년도 이후 봉사활동이나 이거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는 어떤 그동안에 꾸준하게 해왔던 점 그거를 강조한다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옳을 것 같고 지속성을 좀 본다는 거죠. 예, 연령 제한을 간접적으로 두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조금 무리한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대외 활동이나 봉사 활동 같은 경우에는 30대들은 작성하기 쉽지 않긴 않고요. 하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학교 성적이나 어학 준비하느라 또 대외 활동을 잘 하지 못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외 활동을 아까 이제 항목을 클릭을 해보면 인턴이라든가 홍보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활동들은 주로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주로 하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했던 활동들은 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 그게 이제 2012년도 이후니까
봉사활동은 좀 꾸준함을 본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해석을 했으면 좋겠고 그 꾸준함, 30대 초중반까지는 뭐 작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뭐 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빈 공간 동안 뭔가 계속 꾸준히 해오던 뭔가가 없으면 예. 그리고 또 30대 중반이 되면 좀 불리할 수 있겠네요. 불리할 수도 그쵸. 있죠. 그리고 은행이 뭐 봉사활동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봉사활동을 뭐 꾸준하게 했다라는 건 가장 좋은 거지만 꾸준하게 하지 않았더라도 간헐적으로라도 진짜 봉사의 마음만 있었다면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쯤 뭐 지속적으로 뭔가를 쭉 해오신 분들은 회심의 미소를 그쵸. 짓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진실은 다 알아봤고요.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네. 총 5개인데 그러니까 그 지난해에 비해서 비슷한 것도 있고 1, 2번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작성해왔던 대로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3번부터 뭔가 좀 소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3번이 이제 내목 완수 뭔가 좀 이렇게 내목 완수. 그 어떤 명사형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좀 더 문장형의 내목 완수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는데 더 높은 목표를 세워서 달성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뭐 한계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울였던 노력 뭐 이런 걸 결과를 적는 건데 소제목이 참 걸립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내목 네, 완수 내목 어디에 완수죠. 집중해야 됩니까? 예. 내목 완수 이거를 우리가 가장 쉽게 일상 용어로 생각을 해보면 책임감, 책임감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3번 항목을 이렇게 보면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고 노력을 했던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한계를 느꼈던 경험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 한계를 느꼈지만 다시 노력을 다시 했던 그 경험. 이게 진짜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 그래서 키워드를 목표, 한계, 노력, 결과 이렇게 이제 4가지로 볼 때 그것과 이제 앞에 제일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소제목 내목 완수라고 하는 게 같이 맞물린단 말이죠. 그럼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건 팀 활동이다. 내 몫이라고 팀 하는 게 활동에서 내 몫을 예. 내 몫이라고 하는 게 팀 활동 안에서 나의 책임감을 다했던 경험. 근데 이제 그 목표가 팀에서 목표를 정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 팀이 어떤 한계에 이르렀고 뭐 팀원들의 뭐 불성실한 태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한계에 이르렀고 그러나 거기서 다시 노력하는 과정에서 내 몫을 다했고 그래서 결과가 좋았다 안 좋았다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3번 답변을 풀 때는 개인적인 어떤 목표로 인해서 개인이 노력했던 과정을 자기소개서에 적는 그것보다 팀 활동, 팀 목표를 포커스로 해서 네. 그걸 해서 자기소개서 답변을 적는 게 좀 더 쉽게 풀려지지 않을까. 네. 우리가 항상 보면은 행간은 잘 읽어야 되는데 4글자지만 완수와 내목 여기에서 내 몫에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어떤 그 목적이라면 이게 한계를 부딪힌다면 운동으로만 봐도 이게 한계까지 간다는 게 거의 죽을 싸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서 다시 한번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한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거고 일단 내 몫 어떤 그 역할을 맡아서 팀 안에서. 그 중에서 내 몫을 초점 맞춰라 그 얘기신 거죠. 예. 아까 금방 운동 말씀하셨는데 운동할 때 보면 진짜 한계 상황이 올 가기 때까지 쉽지 않아요.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국가대표나 이런 분들 보면.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의 내 몫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상대적인 비교 그러니까 전체 속에서의 나라고 하는 게 좀 덜 나타나고 그냥 나 혼자 절대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자기 혼자 이제 목표를 설정했을 때죠. 근데 여기 질문에서 이제 내 몫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은행도 어차피 이제 들어가면 조직 생활, 팀, 혼자 하는 지점 게 아니니까. 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단체 속에서 내가 그 내 몫을 완수했던 또는 그러려고 노력했던 그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자는 거죠. 근데 이 경험이랑 소재를 설정할 때 그거 있잖아요. 그 최근 3년 이내에 있었던 경험이어야 하는지 아니면은 뭐 30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이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좀 부족했을 수도 그렇죠. 있고. 20대 때 한참 저기 그렇죠. 한창일 때 우리 취준생들이 가장 이 3번 항목에 대해서 이제 팀 단체라고 이제 힌트를 드렸을 때 그 팀 단체에서 가장 많은 소재를 찾는 게 팀 프로젝트, 봉사 활동이나 동아리라든가 네. 뭐 이런 활동에서 이제 그 소재를 많이 찾아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지원자들이 비슷하게. 거의 한 2만 명이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 한 1만 명 이상이 전부 다 팀 프로젝트, 뭐 동아리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식상해져요. 으쌰으쌰해서 잘 됐다 뭐 이런 식의 그럼 비결. 제가 이 팀이라고 하는 이 소재를 찾을 때 팀 활동, 팀 프로젝트에서 소재를 찾을 것이냐, 그게 아니고 그럼 내가 속했던 팀 활동이 뭐가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팀 프로젝트 이거는 누구나 다 있는 그런 이제 좀 식상한 보편적인 그 활동인 반면에요. 예를 들어 동문회, 뭐 가족 단위, 뭐 또는 뭐 친구들끼리 뭐 팀을 만들어서 유럽 뭐 배낭여행을 갔다, 뭐 이런 좀 어떤 그 스펙이라고 하기 좀 어려운 그냥 좀 사사로운 팀, 개인적인 팀 이런 팀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쪽에서 소재를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4번 항목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 보인다 넘어가겠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그래요. 또 가장 어려워할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은 소제목도 엄청 눈에 띕니다. 영선 반보. 이거를 알아야지, 이 뜻을 알아야지 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무슨 꼭 사자성어 같아요. 영선 반보. 사자성어 같아요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요. 맞죠? 맞는 것 잘 같은데. 보지 못한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영선반보 뜻이 무슨 뜻인지 뭐 저는 뭐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 그 군대에서 영선반이라고 하는 그 이 뭐 수리하고 고치고 하는 그런 영선반이요? 예 그런 그 용어가 있었는데요. 예. 그 영선반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 그 성공을 하려면 이 뜻이 뭐냐면 성공을 하려면 반보, 반보 한보가 아니고 반보, 그 반보군요. 반보만 앞서 나가라. 먼저 생각을 하고 먼저 행동하라. 이런 의미가 이제 영선반보인데 그렇군요. 이게 그 지금 현재 우리은행 이광구 은행장이 2015년도인가요? 그때 취임사할 때 이 영선반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강조했던 용어,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은행에서 아주 히트치고 있는 그런 사자성어로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지점장들 또는 뭐 좀 고위 직급에 계신 분들은 영선반보라는 이 액자를 만들어서 지점에 갖다 붙인 분들도 많고 뭐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예. 일단 그러니까 반보 먼저 앞서서 움직이라는 거는 생각도 먼저 그렇게 하고 그렇죠.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예. 여기서 이제 반보라는 게 영선 1보가 아니고 영선 반보일까라는 건데 영선 1보 또는 영선 5보 이러면 상당히 그 획기적이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선 반보란 말이죠. 이 반보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너무 앞서 나가면 너무 빨리 앞서 튄다. 나가면 튀기도 튀고 또 다른 사람과 호응도 안 되고 공감이 되지 않으니까 그 오히려 처지게 되니까 너무 앞서 나가려 하지 말고 딱 정확히 반보만 앞서 나가라. 시대에 라고 흐름에 하는 맞춰서 겁니다. 그런 얘기인 예.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학계에서 그러니까 영선반보라는 게 경영학이나 마케팅 쪽에서도 이제 영선반보라는 걸 많이 그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학계에서 마케팅 경영학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영선반보에 해서 마케팅 또는 경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첫 번째는 대중성 공감이 돼야 됩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딱 냈을 때 다른 사람도 그거 괜찮네 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 그게 대중성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타이밍이 맞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딱 냈을 때 지금 이 시점에 그 아이디어가 참 괜찮다라고 하는 타이밍. 세 번째는 이 마케팅 쪽에서는 가격입니다. 어떤 그 아이디어를 냈을 때 가격이 소비자들에게 맞아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고르자면 그 학계 쪽에서는 공감, 대중성, 그 다음에 타이밍, 그 다음에 가격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기소개서 적을 때 그런 개념을 잡고 적기는 어렵단 말이죠. 가장 그 비근한 예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참이슬 처음처럼 소주 있지 않습니까? 소주가 23도짜리 소주가 있었죠. 23도짜리가 소주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순한 소주 16.9도로 내려왔단 말이죠. 처음에 이 16.9도로 내려왔던 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는데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이게 23도짜리에 대한 그 애착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6.9도짜리 술이 처음에 소주가 나왔을 때 이게 마케팅도 실패하고 흥행도 실패하고 다 실패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6.9도가 오히려 대중화돼 있죠. 16.9도짜리 소주가. 근데 이게 영선 반보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면 이제 자소서 이제 적을 때 이거를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상관인가 하면 처음에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 실패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고 대중화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참이슬 처음처럼 해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꾸준하게 했습니다. 꾸준하게 해서
그 이 처음에 실패했던 거를 딛고 일었을 정도의 노력이 있었던 거죠. 처음에 아이디어가 신선했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 아이디어가 신선했건 아니건 간에 그 아이디어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과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6.9도짜리 소주가 저변화되고 보편화되었는데 그럼 우리은행에서 말하는 이 영선반보라는 게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 신입행원 지원자 너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반보 그러니까 일고도 아니고 반보만 앞서 나간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그거를 지켜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일종의 뭐 꾸준함인 거예요? 예. 지속적으로 밀고 가는? 예. 처음엔 좀 반응이 안 좋아도? 처음엔 반응이 안 좋아도 처음에는 실패하더라도 실례로 좀 미비톡 같은 건 지금 뭐 여기 그게- 다 마찬가지죠. 예. 예. 지금 뭐 반응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쓰긴 합니다만 예. 아까 유용하게 우리 이제 번역 같은 거 잘 쓰는데 그렇죠. 크게 뭐 그걸로 주고받는다거나 예, 그러지 우리 않거든요. 김하용 예. 캐스터님이 우리 설명해 주셨을 때 뭐 그 우리은행에서 나오는 위비토, 로봇도 있고 뭐. 소리 이런 예.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현재 흥행을 반보 앞서 나간 창의적인 아이디어다. 오케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은 진짜 괜찮네라고 하는 대중성, 공감, 타이밍 이런 게 적절한가? 모든 게 적절한가라고 했을 때 아직은 아니다라는 이런 반응이 우리 그 보통 그 국민들한테 있단 말이죠. 아직까지 보편화되기는 어렵다. 그보다 더 앞선 곳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꾸준하게 해나가겠다는 거죠. 이게 맞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창의적인 사고와 쉽지 이런 않겠네. 노력으로 이루어낸 본인의 성과를 적어야 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했는데 실패했었지만 꾸준함을 통해서 뭐 이뤄냈다. 이런 될 것이다. 식으로 가야 언젠간 되는 될 거. 거란 믿음을 예.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결론 지어도 됩니까? 아주 좋은 그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지으면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거기에서 왜냐면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우기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서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 언젠간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어.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죠. 자기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그 믿음이죠. 제가 또 예를 하나 들어보죠. 네. 우리 인류 역사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발명품이라 그러면 세종대왕의 한글 아니겠습니까? 그 한글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바로 나오자마자 성공했나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때는 조선 시대에 이제 그 한자 문화 이런 게 뭐 유교 문화, 뭐 양반 문화 이런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선 시대에 나왔던 그 한글이 처음에는 뭐 조선 시대 후기에는 뭐 언문이다, 뭐 그 천한 사람들이 쓰는 글이다, 뭐 이래가지고 많이 홀대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언젠가는 한글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발명품이 지금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최고의 발명품이었냐라고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기에서 내가 지금 어떤 조직에서 뭐 우리 동아리도 좋고 뭐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게 홀대를 받을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이게 그래도 이게 옳다 그리고 이게 진짜 맞다라고 하는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꾸준히 했던 이런 사례가 있냐.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게 없는 게 이제 참 어려울 텐데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게 바로 여기서 원하는 최고의 답변이 아닌가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래요. 많이 있을까요? 그런 그런 사례들이? 학생들이 그런 예, 제가 사례가 있을까요? 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주로 뭐 학생들이 그렇다고 뭐 한글을 발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6.9도로 그렇게 뭐 얘기하면 거창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너무 우리 초라한 것 같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예를 들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제로 이런 창의나 이런 질문이 작년에 기업은행에도 나오고 우리은행에도 나오고 올해 우리은행에 또 나왔는데 학생들이 그때 제일 많이 적는 답변이 어떤 답변이 있었냐면 편의점에서 매장 진열대를 바꿨다는 거예요. 뭐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고객이 많이 찾는 거를 아래쪽에 편하게 내려놓고 고객이 덜 찾는 거를 위쪽으로 올리고 이렇게 매장 진열대를 바꿨더니 매출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에 적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적을 때 이게 영선반보에 맞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런 게 맞냐라고 했을 때
맞을 수 있어요. 자,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그게 뭐가 돼야 되냐면은 처음에 매장 진열대를 바꾸자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가게 사장님한테 제안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했을 때 사장님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야, 그거 왜 바꾸려 하냐? 그냥 귀찮다. 그냥 이대로 가자. 이런 반감, 그러니까 저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꿨어요. 바꿨는데 시원찮아. 고객들이 실제로 바로 매출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시원찮아야 돼요. 처음에는 시원찮아야 돼요. 뭐 계속 처음에는 저항이 있어야 되는 거 시원찮았다가 아니야? 시원찮았다가 그래도 다른 옆 꾸준히 가게도 보고 했는데. 옆 가게도 보고 이제 계속 노력을 하다가 어. 이게 맞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거를 유지를 해 나갔더니 6개월 후에 이제 매출이 오르더라. 상품에 대한 매출이 좀 달라졌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글이 나오는 거죠. 좀 그런 시행착오를 좀 겪었다라는 그렇죠. 거를 써줘야 예. 되네요. 그래서 똑같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서 매장 진열대를 바꾸더라도 그냥 매장 진열대를 바꾸자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서 바로 통과가 되고 매출이 올랐다라고 이렇게 글을 적는 거는 영선반보에 맞는 그런 답변이 그러니까 좀 뭔가 저항이 있고 있어야 되는 부족하고요. 거예요. 그쵸. 부딪힘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부침이 있고. 예. 그래서 근데 이거 보고 또 이제 편의점 일하시는 분이 사장님 매수하셔갖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이러면 안 될 텐데. 뭐 얼마든지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예, 찾아보면. 또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네. 예를 들어서 집에 이제 부모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우리 취준생분들이 그 부모님들의 어떤 노후를 준비하자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취준생 충분히 이제 이거는 어려운 한글 발명하는 그런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이제 노후를 준비하자라고 해서 엄마한테 집에 있는 어머니한테 적금 하나 드시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어머니가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게 지금 무슨 이 나이에 무슨 필요하냐? 뭐 이제 가족끼리 이제 이런 저항이 생기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 취준생이 계속 그게 제 생각이 옳습니다라고 하고 계속 이제 노후 준비에 대한 그 책도 부모님한테 선물해드리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결국 시간이 지나서 그때 네 말이 옳았다. 그리고 노후 준비를 미리 하는 게 맞았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를 만약에 도출할 수 있다면 이런 게 바로 영선반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 어쨌든 그 실생활에서 너무 거대하고 거창한 게 아니어도 본인이 뭔가 좀 긍정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어떤 부딪힘이 있고 하지만 끝까지 밀고 나갔던 그런 부분들을 찾아본다면 저도 뭐 떠올려보니까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찾아본다면 나올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있으실 거예요. 네, 분명히. 근데 예. 또 어려울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소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소재도 찾아야 되고요. 이 항목에서 이제 또 그래서 중요한 게 네. 영선반보라고 하는 이 단어만 보면 창의적인 그런 사고, 창의적인 생각,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게 이제 좀 떠오른단 말이죠. 그럼 제가 지금까지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거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매장 진열대를 바꾸자라고 하는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했을까? 아니면 어떤 부침, 저항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 이게 중요했을까?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그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이거 중에 혹시 들으실 때는 어느 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셨습니까? 두 번째 어떤 그 추진력, 그러니까 뭐 확고부동하게 그렇죠. 밀고 가는 추진력. 그렇죠. 그겁니다. 결국 우리 세상을 하나라도 바꾸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그 일상생활들이 맞아요. 다 마찬가지인데 네. 그거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바꾼 게 아니고 꾸준한 노력이 바꿨다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고 특히 부침이 생겼을 때 예. 거기에 저항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사람이 좀 수그러들고 움츠러든 게 그 기본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이 있게 본다고 좀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도. 예. 그래서 이 영선반보라고 하는 이 네 글자는 한자어입니다. 한자어인데 여기는 어디에도 노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뜻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선반보라고 하는 이 네 글자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보말리라고 하는 네 글자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보말리, 소걸음으로 만리를 간다는 거 아니에요. 소걸음으로 만리를 간다는 게 우보말리인데 이 영선반보라는 이 네 글자 뒤에는 우보말리라는 이 네 글자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선반보라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 그거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우보만리 정신이
결국 우리은행을 앞으로 더 크게 성공시킬 것이다. 그래. 이건 제가 볼 때는 약간 어떤 항목을 적는 그런 자기소개서 요령보다는 이거 적다가 되게 사람이 갱생할 수 있는 뭔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소제목은 영선반보지만 그 뒤에 숨은 의미는 뭐 우보 만리의 정신이 숨어 있다라고 저희가 네 말씀을 글자 가지고 10분 넘게 지금 끌었는데 네, 상당히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니까 네. 여러분께서 많이 다시 보기를 또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자 마지막 알아보죠. 5번 예.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입행포부인데요. 이거는 지금 뭐 우리은행의 지금 목표와 현 상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적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자기소개서 항목 보면 아시아 탑10 아까 우리 김아윤 캐스터님 읽으실 때 제가 유심히 들었는데요. 아시아 탑10하고 글로벌 탑 50이라고 이렇게 읽으셔서 왜 한글을 좋아하는 50. 친구예요. 예. 그 영어와 한글이 한글 어, 좋아. 저희가 이제 그 조화를 잘 이루어 뉴스에서도 두 글자 10 넘어가면 다 이제 한글로 읽기 때문에 그러는 걸 따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맞죠, 김학윤 캐스터? 예, 알겠습니다. 공평하게 했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시아 탑10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기회에 우리 취준생분들이 실제로 아시아 탑10 뱅크가 어딘지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탑10 뱅크가 예를 들어서 중국의 뭐 건설은행, 공상은행 이런 큰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 세계 1위, 2위 하는 은행들이죠. 이 은행들 한 몇 군데라도 조사를 해보고 실제로 우리은행과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중국 건설은행이다라고 하면 중국 건설은행에 비해서 내가 생각할 때 우리은행은 이런 점이 부족한 것 같아라고 하는 스왑 분석을 학생들이 이제 하는 스왑 분석을 해봐서 거기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나가는 게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접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인의 어떤 역량하고 장점 그리고 직무 역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될 텐데 신입행원 일반으로 지원하는 친구들과 지역 전문가로 지원하는 친구들이 차별점을 분명히 가져야겠죠. 보통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다 그 수도권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예. 지역 전문가 쪽으로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덜 뽑더라도 예.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예. 예. 어떻습니까? 지역 전문가는 항상 이게 복불복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복불복이요?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 결론은 미리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만 지역 전문가 제도의 태생의 원리상 지역 전문가가 일반 지원보다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 일단 열어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전문가로 지원하신 분들이 마지막 이 항목 그러니까 입행 후 계획을 적는 거는 아까 제가 중국 건설은행 뭐 이렇게 좀 큰 은행들을 비교했습니다만은 지역에서 앞으로 5년 이내 아시아 탑10 뱅크로 들어가는 데 기여하기에는 비교 대상이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겠네요. 그 지역에서의 한계가 있으니까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지역 산업 뭐 예를 들어 제주 같으면 관광이라든가 뭐 중국의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직격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어떤 지역적인 특색을 잘 활용해서 이제 지역 전문가 아니 뭐 지원하시는 지역에서 분이죠. 이 은행의 어떤 위치가 1위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뭐 그 1위를 1위에 위치하겠다 이런 목표도 아주 좋은 나쁘지 않습니까? 아이디어입니다. 예. 답변을 하나 오늘 저보다 더 나은 답변을 그렇네요. 해 주신 건데 예. 저랑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위라면 또 그것도 이제 할 말이 없겠지만 뭔가 네. 부침이 있는 지역이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근데 원래 네. 전에는 은행들이 캠퍼스 리크루팅을 다니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 지금 시즌에는 좀 뭐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요? 예, 최근 언론사에서도 그렇고 좀 뭐 몇 군데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경제에서 이제 잡 콘서트라는 그 프로그램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말인가요? 머니투데이에서 뭐 또 금융 콘서트도 있고요. 그다음 실제로 우리은행에서는 9월 5일부터죠. 아마 대학교를 다니면서 채용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취준생분들은 할 때마다 이 다 참석하는 거는 좀 시간적인 에너지 낭비가 될 수도 있지만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꼭 그런 행사 때 참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8월 31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네요. 예. 금융 취업 콘서트가 있다고 하니까요. 꼭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마지막 우리 취업 준비생들, 우리은행 하반기 이 신입 채용에 도전을 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따끈한 신의 한 수 해주시면서 마무리 짓죠. 예. 이번 하반기 오늘 제가 제일 길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이번 하반기 우리은행 영선반보. 맞습니다. 저도 배웠네요. 우리은행의 채용 취업
키워드 영선반보 우보말리. 우종말리가 아니고 이 PD가 또 우종말리라고 우종말리. 그러네요. 정말 또 공탄생활. 우보말리입니다. 우보말리. 그래, 우보말리. 예, 기억하시고요. 이승환 PD. 예. 예, 그 영선반보 우보말리 이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남들하고 다른 1% 다른 나의 아이디어나 생각이 네. 있으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죠. 내가 맞다라고 하는 자신감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2% 남들보다 2% 더 할 수 있는 노력입니다. 끈기죠. 그래서 맞아요. 1% 다른 생각,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그리고 2% 꾸준한 노력. 이 세 가지가 우리은행 입행을 성공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세 개만 있으면 뭐 우리은행뿐만이 아니고 어디든 한국은행 갈까요? 들어갈 수 있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네. 자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갖고 꾸준히 밀어붙인다면 여러분께 성공의 합격의 길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네. 커리어 칼리지의 류수환 컨설턴트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한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K무브 다시 만난 세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김한 캐스터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동네에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윤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윤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이 있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부산 사화구 신평동에 위치한 합성 염색 공업사입니다. 채용 분야는 가스 상하차 및 염색 준비 작업 등 단순 업무직 1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관련 경험 없으신 분도 지원 가능하며 신체 건강하신 분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초과 근무 수당을 포함하여 월 200에서 210만 원이며 상여금은 1년 근무 후부터 250%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없어도 신체가 건강한 분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부산에 위치한 대진전자통신 주식회사입니다. 채용 분야는 경남 창원시 소재의 KT 마산지점 내에서 근무할 상품 설치 및 수리원 3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운전 가능자로 신입도 지원 가능하나 관련 경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우려한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6일 근무이며 급여는 월 180만 원입니다. 경력자는 별도로 임금 협의 후 결정됩니다. 그 외에 중식비를 별도로 지급하며 차량과 피복 및 공기구를 지급합니다. 채용 즉시 마감 예정이므로 워크넷을 참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회사는 부산에 위치하고 있지만 실제 근무지는 경남 창원이라는 점 꼭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전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 소식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쌈촌 정읍점입니다.
정읍시 농소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월남섬 음식점에서 주방 업무를 수행할 조리사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자격증이 없으신 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급여는 월 220만 원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사업장으로 방문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 자격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광평특수화물입니다. 전북 완주군 삼내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3톤 지게차로 비료 상하차 작업을 담당할 지게차 운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고졸부터 대졸까지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1년 이상이신 분이 지원 가능합니다. 주 6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8시부터 18시까지이고 토요일은 8시부터 14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월 190만 원 이상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방문하셔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채용 소식 모두 직접 회사에 방문해서 이력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 취업문을 활짝 여는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완벽한 영문 이력서를 원하신다면 이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랜만에 그렇습니다. 만나 뵙는 분이죠. 예. 글로벌 잡센터 취업 영어 전문가이신 시아라 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하이 오십시오. 시아라. 안녕하세요. 예, 하이. 그동안 바쁘셨나 봐요. 근데 되게 행복했는데 사실 바쁜 건 많았던 것 같아요. 강제 다이어트 아닌 다이어트를 하고 살이 많이 있습니다. 빠졌어요, 그죠? 아주 뭐 일 때문에 턱선이 아주 빠졌어요, 진짜. 네, 빗살무늬 톡이 갖다 주고 있습니다. 빗살무늬 톡이 그러게요. 강제 다이어트 됐다니까 참 다행이네요. 자, 몸은 그래도 뭐 잘 챙기고 계시죠? 네, I'm getting better. 그렇습니다. getting 나아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분도 참 바쁩니다. 네. 과로를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마르신 분이셔서 네. 지나가다가 또 툭 치면 또 가을 바람에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살이 더 분인데.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자 2부의 도우미 취업 요정 쥐니 한유진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진희입니다. 저 별로 안 바쁜데요. 전 좀 더 바빠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 솔직하단 말이야. 이럴 때는 솔직하지 않았던 걸로. 알겠습니다. 네. 자, 시아라 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영문 이력서 팁을 갖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스튜디오에 방문했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아요. 네, 예. 해외 취업 오늘도 되게 좋은 소식을 안고 왔는데 지금 아침에 누가 대사관 됐군요. 대사관 면접 본 친구도 역시 합격을 했고 이제 동국대학교 호텔 컨벤션 경영 경주 캠퍼스 친구가 힐튼 호텔에 합격을 해서 이야. 이민 정리한 고생 많았습니다. 대단하군요. 네, 그래서 저희 힐튼 어디? 외국 힐튼? 네, 미국 힐튼에 직접 합격을 해서 F&B 분야로 가게 돼서 다음에 아마 그걸 준비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직무를 이번에 좀 갖고 와봤어요. 그랬군요. 네, 첫 번째로는 오늘 명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합격생인 박선우 양의 실전 이력서를 공개를 할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힐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요. F&B 서비스 분야. F&B가 뭐냐면 한국말로 Food and 풀자면 beverage. 맞습니다. 예, Food and 그렇습니다. beverage. 먹는 건 뭐 제가 다 압니다. 그렇죠. 예. 맞아. 식음료 관련해서 영문 이력서 표현 제대로 한번 챙겨드려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푸드 앤 베버러지 고객 서비스 분야 직무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한유진 캐스터가 이 영문 이력서 작성 시 취준생들이 꼭 챙겨야 할 3가지 투두 투두 리스트를 리스트를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영문 이력서 작성 시 취준생들이 꼭 챙겨야 할 투두 리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소 작성 시의 고유 지명은 국어사전 로마자 표기법에 검색해서 기록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의 김은 K가 아니고 G라는 점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번, 북미 취업 시에 스카이프 아이디란을 만들어서 이력서에 직접 작성을 하고 본인 이름과 G메일 이메일로 만들어서 작성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Summary of Qualification은 이력서 항목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7에서 8줄 이내로 희망 직무와 관련 기술, 또 전공 과목 및 프로젝트와 직접적인 경험 등을 기술하고 또 미래 직업군에 적합한 성격상의 장점까지 블랙 포인트로 이 실무 면접자에게 어필을 하라는 점입니다. 외국계 기업이나 북미 쪽 해외 취업을 원하신다면 이력서 작성 시에 가장 기초가 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제출 전에 이 3가지 투두리스트를 꼭 참고하셔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막상 그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소한 부분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시아라 쌤, 본격적으로 해외 취업 합격생 먼저 박선우 씨인가 봐요. 그렇죠? 네. 이분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예. 네, 명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생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특별한 점이 있어서 제가 좀 다뤄봤어요. 일단은 이 이력서 부분을 보시면서 얘기를 하자면 희망 직무하고 전공만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희망 취업에- 직무와 전공. 네, 희망 직무와 전공. 제가 빨간색을 해놨는 major 전공이고요. desired field of training 희망 직무 원하는 쪽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직업군 설계를 할 때 내가 미래끼리. 어떤 부서, 어떤 포지션에 내가 관심이 있냐를 어필하는 란인데 식품 영양학인 푸드 뉴트리션을 썼고요. 그리고 연관 지어서 마케팅, 그리고 세일즈 인턴, 그리고 맨 마지막 QA, QC 키워드죠. 품질 그죠, 관리. 품질 관리. 네, 맞습니다. 품질 관리 면에 있어서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한 친구군요. 네. 예. 네, 자 그렇다면 선우 학생이 합격한 그린 다이닝 회사는 음식 어떤 회사겠네요, 회사이고 그렇죠? 네. 또 어떤 직무로 합격했나요? 이 친구가 다행히도 희망 직무를 쓴 그대로 합격을 했는데 제가 그린 다이닝 테이블 인코퍼레이션을 조사를 해보니까 흥미로운 점을 알았어요. 이 친구가 대단한 일을 해냈더라고요. 일단 왜요? 그린 다이닝 테이블이 어디 자회사냐면 네. 서울 트레이딩이라는 회사 자회사예요. 일단 보시다시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엘험브라 여기에 위치해 있는 서울 트레이딩 우리 거예요? 우리 서울? 자회사? 우리 거 같잖아요. 근데 서울 트레이딩 같은데 우리 한국에서 있는 회사는 무역회사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 북미 지역의 최대 동양아시아 수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4천 가지의 그 식음료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업체인데 대단하군요. 7개국의 무역을 가지고 있고 이 기업 자체가 규모가 직원 수가 200명 넘게 달하고 그리고 5억 달러 이상 매출을 내는 기업이에요. 그 기업 강소기업 같은 개념. 네, 맞습니다. 히든 챔피언 기업인데 그러니까. 그 기업의 자회사에서 여기에서 바로 서울 트레이딩으로 가기 때문에 국내 취업까지 나중에 동시 지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직원 수가 18명이어서 LA에 또 있고 하늘 좋은 굉장히 좀 가족적인 분위기겠고 좋겠네요. 진짜 방금 가족 얘기하셨는데 부럽습니다. 이건 제가 좀 아이, 어필을 정말. 해야겠어요. 이게 네. 카톡이 왔는데 상사 스트레스가 1도 없대요. 야, 그게 최고죠 뭐. 최고네요. 교포 진짜. 출신이라 네. 그래요. 막 멕시칸 그 언니들이라고 지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라티노도 배우고 기본적으로 재밌대요. LA는 날씨가 좋아서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아, 참 부럽습니다. 자, 시아라 쌤. 그렇다면 이제 선우 학생이 다른 취업 준비생들과는 다른 경쟁력이 이 친구만의 어떤 그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친구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다, 무언가 외모도 굉장히 차분한 네, 느낌인데. 차분해 보여요. 차분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나는 친구인데 음. 강해요. 은근히 그 어. 외유내강한 외유내강. 그렇게 여아 생겼어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수줍음이 많은데 조곤조곤 말을 잘했는데 일단 1차 면접으로 고용주 면접을 보고 해외 취업은요. 2차로 DS 면접을 보는데 1차 고용주 면접 때 이 친구가 실질적인 사실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회사에 관련해서 QC, 품질 관리 분야에 관심이 많고 제가 어떤 영양소 섭취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곤조곤 어필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찍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식품 그러니까 영양 전문성을 좀 보였군요. 맞아요. 식품 영양학 하면 조리학과하고 같이 겹쳐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쉬운 예를 드리자면 조리학과는 총 주방에서 요리를 담당하거나 조리를 담당하는 거라면 식품 영양학과는 영양뿐만이 아니고 질병, 보건까지 해서 총 주방을 그 관리하는 총 지배인 역할을 하는 게 식품 영양학이라고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래 직업군 설계가 조금 더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선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진로, 직무 방향성 설계는 고용주의 희망 직무와 맞아 떨어지는데 실전 경험이 조금 부족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면접에서 좀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지가 좋았나 본데요. 이미지도 좋았고 일단은 1차 고용주 면접을 보고 2차를 마음에 들어서 고용주분이 직접 서울에서 또 2차 면접을 대면 오신 면접을 거예요? 보셨대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 네. 근데 제가 좀 말씀을 이걸 드려도 되나? 여러분들 궁금하세요? 예. 그 어떤 걸 물어봤는지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더니 그래. 이 친구한테 학과 선택을 왜 했니? 그리고 앞으로 뭐 하고 싶은데 어떠한 요새 식품 영양학 요새 보면 계란 파동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인 3개월 이내의 사례가 인상 깊었는지도 물어보고 성분표 중에 어떤 성분 물질에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이 친구가 재밌게도 설탕에 관심이 많은데 당분 함량이 낮은 맛있는 식품을 개발하고 싶습니다라고 어필을 했대요. 많이들 하죠. 왜냐하면 설탕 대체할 수 있는 맞습니다. 당분은 유지하면서도 어떤 그 건강에는 좀 좋은. 네. 그랬더니 예.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씩 웃으시더래요. 그래서 그리고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요즘 사진이 안 떠지지만 이미지가 좋아요. 그 시국 이미지도 한몫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선우 학생은 실전 경험이 없었지만 열정과 노력을 또 보여줬고 또 이미지도 좋았고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인 건데요.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도 실전 경험이 없는데 그래도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그런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예. 네. 자, 실제로 정말 그 사회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할 점 본인이 잘 같습니다. 공부하는 거에 대한. 네. 자, 그리고 CRO 쌤, 마케팅 마케팅, 예. 서비스 분야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또 어떤 강력한 팁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F&B 관련해서 좀 표현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선우 학생의 강점을 하나 더 어필하려고 했는데 전문성만 있었겠습니까? 어학 실력이 겸비된 전문가였기 때문에 합격을 했겠죠. 어학 실력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그래요. 이것을 다 본인들이 기입을 하셨었는데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사실 제가 이거를 한번 예시로 가져와 봤어요. 이 친구가 이제 1년 동안의 J1 인턴십 비자 생활이 끝나게 되면 이 이력서를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린 다이닝 테이블에 관련해서 얘기를 쓸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직무에 맞게 조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네. 품질 보증 관리 관련해서 QA, QC 관련된 단어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를 챙기셔야 할 단어는 grasp. 이게 understanding에 따른 이력서식 비즈니스 영어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혈류 따라가고 있는 품질 관리 및 보증에 관련된 원리 원칙과 프로그램에 대한 완연한 이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라인 보시면 요새 계란 파동 때문에 제가 한번 준비했던 건데요. 실제로 이 친구가 덤플링, 그러니까 만두에 관련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그 멕시칸 아주머니들에게 후레쉬를 비추면서 깨끗하게 여기를 좀 닦아주기를 권고를 한대요. 식품 섭취와 건강 질병과의 관계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으니까 한번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F&B 보니까 고객 서비스 분야 직무를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시아나 쌤이 좋은 대로 영문 이력서 팁을 꼭 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한유진 캐스터가 2017년도 직업 능력의 달 K무브 멘토링 미니 콘서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17년도 직업 능력의 달을 맞이해서 K무브 멘토링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17년도 8월 24일 목요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신청 대상은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가 방법은 월드 잡플러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 지정된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멘토링 행사에서는 해외에 있는 멘토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력서 컨설팅의 교육의 기회까지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라고요. 그 밖에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멘토링 운영 사무국 02-6416-3791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박선우 학생에 대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시간이 좀 남아서 좀 네.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친구 아까 이제 그 언어적인 부분, 그러니까 해외 취업하려면 언어적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친구는 괜찮게 좀 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네, 어떤 거를 훈련을 좀 시켰냐면 가장 귀여운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요새 보면 유튜브도 그렇고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말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한국말처럼 말을 해볼게요. 지금 자막 캡션을 식품영양학과 학생의 F&B 고객 서비스 분야 직무 영문 표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영어처럼 지금 인토네이션이 생겨버렸는데 한국어는 도 자체가 플랫한 사운드를 가진 특징이 있어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원어민들이 이 친구가 영어 회화를 공부했냐에 대한 원칙을 up and down, like a roller coaster. 그러니까 up and down이 있냐 없냐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캡션도 그대로 한번 영어식으로 읽어보면 식품영양학과 학생의 F&B 고객 서비스 분야 직무 영문 표현. up and down이 그래서 있어요. 약간 영어 하신 분들이 되게 표현이 네. 좀 과하잖아요. 그래서 풍부하고 좀 그런 게 있죠, 그죠? 그쵸.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시아라가 전형적인 예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한 시에라처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데 제가 선우 학생들 이 얘기를 좀 제안했었어요. 선우가 사실 명지대 식품영양학과를 정시로 간 정도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유지를 했던 학생인데 이 친구가 뭐 굉장히 차분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업앤다운 하는 거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좀 차분한 네, 성향이어서. 굉장히 차분하고 무언가 한복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녀였는데 맞아. 그녀가 지금 이분이에요? 네, 이 이 친구가 이게 지금 화상 영어여 갖고 약간 볼록하게 나와서 그런지 네, 근데 인상은 더 좋을 거라고 사실 봅니다. 이 부분은 화상 영어로 이 친구가 공부를 하고 나서 본인이 지금 보면 My strength is that I'm team-oriented person. I enjoy collaborating with people on group project. 되게 About 한국식 my 영어. weaknesses, 발음이 안 좋은 게 아니고 because I'm 이 인토네이션 자체가 perfectionist, 굉장히 좀 I 플랫하게. pay attention to 네, all 근데 the 지금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된 건데 눈으로 카메라를 바로 보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서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 근데 나도 해봤는데 부끄럽긴 해요. 지금- 계속 딴 데 보고 막 이렇게 돼요. 네, 이 영상 자체를 계속 내가 앞을 주시하는 영상을 저렇게 세 가지를 찍으면서 공부를 했고 지금도 보면 계속 본인 인토네이션에 관련해서 업앤다운이 없으니까 심지어 아이들 책이죠, 영화책. 그러니까 저 지금 그 영문 이력서 코스 같은 건 좀 어려운 건데 본인이 업앤다운이 없다 보니까 Why did you get that chocolate?부터 시작해서 영화책을 본인이 녹취를 해가지고 지하철에서 되게 되게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이거 할 수 있는 한국인들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하게 본인들이 연기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나처럼 따라한다고, 그러니까 연기를 한다고 생각해라라고 해서 지도를 했더니 본인이 연기를 하더라고요. 영화처럼. 저 친구가 Why did you get that chocolate. chocolate? 이걸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 막 제가 깜짝 상상이 놀랐던 안 게 가네요. 네, 영화들 책에서 배운 건데 코코아가 영어로 코코인 거예요. 코코. COCOA인데 코코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코코 이렇게 녹음하고 아스텍 무면도 The Aztec 이렇게 본인이 녹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책을 보고 인토네이션을 연구를 하니까 사실 실전 면접에 있어서의 고용주 면접은 그렇게 많은 언어량과 어휘량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근데 맞아요. 인토네이션을 그 공부하다 느낌들. 보니까 이 말하듯이 친구가 하는 느낌. 네, 이제 자연스럽게 해서 좀 많이 아무래도 어학 실력을 그렇게 좀 많이 증진시켰던 게 사실은 그래요. 가장 키포인트가 그 어학 실력이었다는 증진의 거 보시면 끝에는 좋을 것 또 같아요. 우리 시아라 시아라가 함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네. 시아라 쌤과 그리고 한유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한 시간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도 취업준비생 여러분의 하반기 공채 합격을 위한 알찬 정보가 아주 가득가득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내일 방송도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